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부자간의 이야기입니다. 전직 대기업 임원이었던 안태준 씨 61세는 요즘 밤마다 잠들지 못합니다. 늦은 시간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안태준 씨 부부는 놀라며 인터폰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도대체 누구야? 아버지, 저예요. 민수, 문 좀 열어주세요. 안태준 씨는 한숨을 쉬며 인터폰 속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얼굴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또 돈 때문에 왔구나. 20년 전 안태준 씨의 아들 민수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영재로 키워야 해. 돈은 내가 책임질 테니. 학원 과외 다 시켜. 여보, 그렇게 많은 과외를 시키면 아이가 힘들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에 공부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있나? 최고로 키워야지. 그렇게 시작된 특별한 교육. 아들 민수 씨는 새벽까지 학원과 과외를 다녔습니다. 안태준 씨의 회상은 계속됩니다. 민수야, 이번 시험 성적은? 중학생이었던 민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평균 93점이에요. 젊은 안태준 씨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93점? 명문대는 꿈도 꾸지 마라. 평균이 98점 이상이어야지. 안 되겠다. 과외 하나 더 늘려야겠어. 여보, 우리 아이가 이미 5과목을 하고 있어요. 아이 건강 생각은 안 해요? 당신은 아들 미래는 생각 안 하나? 더 투자해야지. 그렇게 시작된 과도한 교육 투자는 미국 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빠, 저 잘할게요. 그래, 너는 꼭 성공해야 해. 미국 유학 학비는 1년에 1억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월급으로도 빠듯했지만 아들이 미국에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돌아온 아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미국에서 취업에 실패하자 비자 만료로 강제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대기업에 서류를 넣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아버지 안태준 씨 인맥 덕분에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라고? 이번이 벌써 3번째잖아. 저는 한국 회사 문화가 너무 힘들어요. 술자리도 싫고 야근도 싫어요. 금방 재취업할게요. 하지만 그 뒤로 민수 씨는 재취업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안태준 씨는 주눅든 아들이 안쓰러워 몇 번씩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매달 찾아와 돈을 요구합니다. 아빠, 이번 달만 제발 용돈 주세요. 요새 취업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이번에 취업만 하면 안 그만두고 회사에 뼈를 묻을게요. 정말이에요. 안태준 씨는 아들의 변명을 들으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마트에서 일하는 거 알고는 있니? 너한테 나가는 돈 때문에 생활비 번다고 아침마다 출근하고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빠가 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뭐라고? 민수 씨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더 방탕해져 갔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 고급바에 소음이 가득합니다. 민수 씨는 친구들과 술자리 중이었습니다. 야, 얘들아, 오늘은 내가 쏜다. 아버지한테 또 용돈 받아왔거든. 야, 너 아버지 임원 퇴직하셨다며? 아직까지 아버지 용돈 받는 건 너무하지 않냐? 괜찮아. 우리 아버지 퇴직금이 얼마나 많은데 더 받아낼 수 있어? 그날 밤 안태준의 집, 민수 씨가 또 술에 취해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아빠, 문 열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 좀 해요. 안태준 씨 아내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또 돈 달라고 온 것 같아요. 내 아들이지만 이제 난 제가 무서워요. 안태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는 문 열어주지 마. 이제 끝이야. 더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민수 씨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빠 때문이야. 과외, 유학에. 난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다고? 공부만 잘하면 인생 편하다며? 근데 이게 뭐야? 문 안 열어? 안태준 씨는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아들 민수 씨는 한참을 씩씩대다가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관리실 소장님이 조심스럽게 안태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안태준님,
어젯밤에 아드님이 주차된 차들 사이드미러를 다 부수고 가셨습니다. 와서 보시고 변상을 부탁드립니다. 안태준 씨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들이 사이드미러를 다 부셨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태준 씨는 오랜만에 카페에서 친구와 만났습니다. 안태준의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저기 그 소식 못 들었니? 너희 아들 요즘 도박한다는 소문이 있더라. 무슨 소리야? 도박이라고? 강남 고급 카지노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어. 여기저기에 돈 빌리고 다니고 빚도 좀 있다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내 아들이 도박이라니. 그리고 마침내 폭탄과도 같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민수 씨는 결국 사채까지 쓰게 되어 조직폭력배가 아버지 안태준 씨에게 빚독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태준 씨 아드님이 저희한테 3천만 원 빚이 있으신데 아버지가 대신 갚아줘야겠습니다. 그날 밤 안태준 부부의 집에는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도박 사채비까지. 아내가 울며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요. 당신 지금 마트에서 일당 7만 원 받으면서 일하는 거 알아? 우리 생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고 있잖아. 더 이상 자식을 망칠 수 없어. 또다시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아빠, 제발 문 좀 열어요. 이번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안태준 씨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 빨리 경찰에 신고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찰에 우리 아들을 신고하라고요? 안태준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아들을 살리는 길이야. 당장 112에 신고해. 안태준 씨 아파트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민수 씨, 업무방해와 기물파손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날 신고했다고요? 그렇게 민수는 경찰서에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안태준 씨는 철장에 갇힌 민수 씨를 마주합니다. 아빠, 왜 이러셨어요? 빨리 꺼내주세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크다. 그동안 너한테 공부만 잘한다고 했지만 인성교육이 부족해서 이런 게 된 거야. 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여기 너무 추워요. 저 추위에 약한 거 아시잖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야. 더 이상의 도움은 없을 거다. 내 죄값은 내 스스로 치러야 한다.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시면 취업도 바로 할게요. 다신 도박도 안 할게요. 도와주세요. 안태준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도박 조직 보스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안태준 씨, 아드님 빚은 어떻게? 돈 언제 주실 거예요? 안태준 씨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 아들은 이제 제가 모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든 고소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그게 무슨? 난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버지의 단호한 결정 이후 민수의 인생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민수 씨는 실형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 안태준 씨 부부는 면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수 씨는 혼잣말로 얼이 빠진 채 말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미쳤었나? 부모, 집 다 두고 내가 왜 여기에 있게 된 걸까? 3개월간의 구치소 생활은 민수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민수 씨는 그동안 편하게 지냈던 날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난 날을 반성하며 정신 차리게 되었습니다. 출소날 민수 씨는 제일 먼저 어머니가 일하는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몰래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그동안 불효를 저질렀구나? 민수 씨가 회상합니다. 어린 민수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이패드 새로 나온 거 사줘. 민수야, 너 아이패드 있잖아. 물건을 오래 써야지. 고장난 것도 아닌데 매번 새로운 거 사달라 하면 안 돼. 이번엔 좀 참으렴. 어린 민수는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말할 거야. 엄마는 맨날 안 된다고만 해.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면 사줘. 민수 씨는 지난날 철없는 자신이 하염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는 또 한 번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친구 병문 안으로 방문한 병원에게 우연히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태준님,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이에요.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분은 이번에도 같이 안 오셨나요? 다음번에는 꼭 보호자랑 같이 오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신신당부하며 하는 말을 듣는 안태준 씨의 축 늘어진 어깨와 씁쓸한 표정을 본 민수 씨는 병실 밖에서 터져나오는 눈물과 탄식을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병이 나셨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어머니께 큰 불효를 저지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6개월 후 한 택배회사 물류센터. 새벽부터 택배 상하차 소리로 요란했습니다. 민수 씨, 오늘도 일찍 왔네? 형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첫 차 물량 받아서 일찍 배달 나가려고요. 민수는 이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누구보다 빠르게 택배 일을 시작합니다. 민수 씨는 택배차 시동을 걸며 혼잣말로 말합니다. 이제야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겠어? 그리고 강남의 한 아파트. 아침 새소리로 가득합니다. 안태준 씨는 신문을 읽으며 말합니다. 여보, 이제 마트 일도 그만뒀으니 오늘은 등산 가실래요? 그래요.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러게. 민수가 택배 일한다고 연락 온 뒤로는 나도 잠도 잘 오네요.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된 민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민수야. 민수 씨가 고개 숙이며 말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택배 갖다 드렸습니다. 이제 제 월급으로 도박 빚도 다 갚고 저축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걱정 끼쳐드리지 않을게요. 그래. 내 힘으로 사는 게 바로 효도다. 이제 안태준 부부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부부 동반 골프장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안태준 씨의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네. 그래. 자식 신경 끄고 사니깐 이제야 진짜 은퇴 생활을 즐기는 것 같아. 그렇게 또 6개월 후 민수의 자취방. 민수 씨는 통장 잔고 보며 희망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부모님께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거예요. 강남의 어느 아파트 단지. 오늘도 민수 씨는 새벽부터 택배를 배달하며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도한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태준 씨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 하시지만 과연 그것이 최선일까요? 여러분이 안태준 씨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 자녀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자녀를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키워주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한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댓글창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